반갑습니다. 2013년 공인중개사 민법 강의를 맡게 되는 안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면 과연 그 꿈은 이루어질까요? 근데 꿈은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좋아질 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꿈이 이루어지느냐?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재테크를 하는 능력을 길러셔야 되죠. 중개사가 되고 싶다? 꿈을 꾼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과정 동안 여러분과 제가 중개사 자격증 합격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오신 이 마인드, 이 용기만 그대로 끝까지만 유지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마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1년간 민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즉,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6개 과목 중에 부동산과 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과목이 법 과목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과목이 바로 이 민법입니다. 중개사 과목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제가 바로 그 꽃입니다. 여러분에게 1년 동안 그 꽃 향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본격적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만 여쭤보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는 법이라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그때? 자, 법은요, 제가 한문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한자의 뜻을 가만히 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물수자, 갈것자입니다. 즉,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거죠. 상식이 통하는 것,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죠. 도둑질을 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그러니까 법이 규제를 하는 거죠. 만일에 돈을 빌렸다, 그 돈을 그대로 갚고 다른 사람 폭행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중개사 과목의 6개 과목 중에 5개 과목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식만 통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논어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한자를 좀 많이 적는 것 같습니다. 첫날인데. 이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좀 있어 보입니까? 네.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은 정말 즐겁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학습. 이 단순히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꿈만 꾸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배운 것을 익혀란 얘기죠. 끊임없이 반복 학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이론을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 글자가 바로 그거죠. 기두자 아닙니까? 새의 두 날개가 날려면 100번의 날개짓을 해야 된대요. 100번의 날개짓은 바로 실천인 거죠.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끊임없이 복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민법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민법은 첫째, 총칙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다루고 있는 물권법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에 관한 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에 관한 이런 것들, 누가 형제냐에 관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가족법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는 가족은 들어오지 않죠. 즉 우리는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신분관계는 우리가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신분관계는 마담 두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 범위 요거 말고도 이제 나오는 분야가 어디 분야냐면 민사특별법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민법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출제되는 비중을 보면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도 역시 그 유형은 유지되어 있었던 거죠. 올해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물권법에서 14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 채권법 분야인데 이 중에 이제 계약법 분야가 되겠네요. 계약법 분야가 10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 분야가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율은 매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매년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오는 분야도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걸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분야 있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1년 이 커리큘럼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1월, 12월 과정은 아주 용어에 제가 치중을 하게 됩니다. 자, 1손한 때는 용어를 제가 아주 강조하는데요. 이 사회과학이라고 그러는가요? 민법이나 모든 이 사회과학은요, 용어 정리만 끝이 나면 공부의 50%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서는 아주 용어를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초이제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고 나게 되면은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로 올라가게 되죠. 기본 강의인데요. 한 40점에서 50점 정도의 사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 이론 과정을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화 이론 과정은 여러분이 시험을 치기 위한 마지막 준비 과정이죠. 마라톤 선수들이 목표점을 달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열심히 뛰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워밍업 단계에서 그리고 마지막 스파트를 할 때까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을 누가 제일 잘 짜느냐가 바로 합격의 관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을 합격 점수 정도까지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 과정이나 모의고사 과정 그리고 이 특강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을 그야말로 완벽한 중개사 예비 중개사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 진행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민법의 어떤 체계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게 될 강의의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정리하지 않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정리하는 습관이 꼭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민법은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확인하는 문제를 제가 꼭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푸시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단원이 강의가 끝날 때마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재차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 정리하는 습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제가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50대, 60대인데요. 지금은 20대도 합니다.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된 연령층은 30, 40대 이상인 거죠.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니까 제가 농부의 자식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요. 매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거기는 자갈도 없고 아주 비옥한 토지인데요. 예전에 정말 비옥한 토지라도 한 10년 정도 묵혀놓았다가 농사를 지으면요. 10년 전에 없던 자갈이 그 논에 생기겠더라고요. 바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다수의 연령대인 30, 40대는 공부를 손을 놓으신 지가 10년 이상이 되실 거예요. 어쩌면 20년이 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마 외람된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10년 묵혀놓은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논에 있던 자갈을 드러내고 새로 정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이 했던 그 공부 방법을 지금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힘이 좀 드실 겁니다. 당분간 제가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그 과정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끝에 나고 나면은 또 비옥한 농지가 되고 수확량이 많이 나는 비옥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중개사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는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시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하프타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하프타임은 어떤 시간이냐면 축구 선수들에게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에 못다 했던 전략을 다시 새로 짜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후반전에 임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들에게는 후반전은 그 게임의 반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입니다.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프타임을 거쳐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본 강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